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며칠째 목감기가 아직도 낫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영상 속도가 상당히 느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속을 조금 늘리셔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베어스 워크샵이 업로드가 되지 않은 이유는요, 휴가를 가셨다고 합니다. 내일 복귀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루시드 현지 상황 업로드가 되면 빠르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발표가 될 FOMC 정례 회의 결과와 기업들의 실적 경제 지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가운데 증시는 상승을 하였는데요.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을 99.8%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이어졌고 장 후반부에 급격하게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나스닥은 다행히도 증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견조한 모습이었는데요. 2일에 발표가 될 애플의 실적, 아마 이것이 최대 고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대부분 월가에서 S&P 500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 나스닥이 이제 1만 포인트 하방으로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들을 내세우면서요. 투자 심리를 급격하게 짓눌렀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변화가 이루어졌습니까? 점차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은 나중에 나스닥이 팬데믹 이전 고점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것 아닐까요? 느긋하게 기다리시다 보면 갑니다. 급하신 마음 잠시 접어두시기 바라겠고요. 상승 분위기를 타자 JP 모건에서는 2023년 자본시장의 가장 큰 위험은 경기 침체가 없는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경고를 하였는데요. 시장이 경기 침체를 반영해온 만큼 경기 침체가 없다면 연준이 시장에 부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마이클 버리마저도 매도 의견, 트윗에서 아무 말 없이 셀을 한 방을 날려주면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증시가 상승을 하는 가운데 공매도 치다가 물린 거 아니냐는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겠고요. JP 모건서부터 마이클 버리까지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겠지만 시장의 불안감을 또다시 조성을 하고 있고 거기에 항상 피해를 보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일 것입니다. EV 섹터주의 흐름을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리비아는 7%, 테슬라는 3.94%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상당히 좋은 흐름이었고요. 루시드는 마이너스 0.51%, 애프터 장에서는 마이너스 1.11%가 재차 하락을 하면서 11.56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더플로에서는 라지, 미디움, 스몰캡에서 매수가 더 많았는데요. 바이아웃에 대한 매도세가 강할 거라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1분봉은요, 장 초반부터 마이너스 3%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면서 공포심을 자극을 하였고, 이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또 다시 3%가 넘게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변동성이 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급락보다는 횡보를 어느 정도 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FOMC와 기업들의 실적으로 더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10불대 라인은 이번에는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6불대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급등으로 인해서 수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다시 신규로 들어오시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루시드 그룹을 바이하기에는 너무 늦은 걸까요? 바이아웃이라는 잠재적인 리스크가 존재를 하지만 루시드의 기술력을 믿고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주가도 매력적인 구간이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기사 내용에서는
다른 많은 EV 제조업체보다 확실히 더 나은 상태이고 PIF에 확실한 뒷배가 있어서 현금이 고갈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고, 따라서 루시드를 사기에는 너무 늦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제 PIF가 비상장으로 전환을 하면 상승 잠재력이 제한이 될 수 있겠지만 PIF 측에서 한 걸음 더 물러서서 루시드가 향후 몇 년 동안 생산량을 늘리도록 내버려 둔다면 여전히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결국에는 이 모든 중심은 생산량이라는 것이 키포인트가 아닐까요? 그동안 생산량이 잘 받쳐주었다면 이러한 루머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2023년 가이던스가 가장 중요한 이유겠고,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모르겠지만 2월 22일에 루시드 실적 발표일이 사우디 건국 기념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빈살만은 무슨 선택을 하게 될까요? 전 세계 루시드 개인 투자자들의 화살이 빈살만을 향하지 않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모건 스탠리에서는 루시드에 대해서 셀 등급을 내면서요, 아담 조나스가 프라이스 타겟을 5불로 형성을 하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다시 원성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모건 스탠리의 기사 내용들로 루시드에 대한 투자 심리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아웃 루머로 주가가 급등을 해서 사실 기관들도 루시드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루시드가 사상 최저치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까요? 아담 조나스의 5불 목표 주가로 인해서 장 초반 하락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고,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는 EV 회상에 대한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으면서 CNBC에 입수한 내용에서 루시드가 직면한 근본적인 전망은 개선되기보다는 악화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을 하면서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아직도 바이아웃에 대한 루머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 여기저기서도 의견들이 엇갈리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을 하면서 초조함과 불안감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는 진정한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늦기 전에 2월 달에 매도할 7가지 주식 중에서는 여러 제조업체 중에서 루시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루시드가 현재 상황이 이 정도까지인가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페이즈 2 공장 증설과 사우디 공장, 그리고 이제 기술력만 보더라도 어느 제조업체와 경쟁을 하여도 손색이 없을 텐데요. 최근 주가 랠리는 출처가 분명한 인수 소식에 불과하다는 이유만으로 매도를 해야 한다니, 언제는 매수하라고 하고 이제는 매도하라고 하고 얘네들도 잘 모르는 겁니다. 루시드가 어찌 될지. 그래서 누구의 말이 맞고 누구의 말이 틀리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야 항상 롱텀이라는 전제 조건에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요. 지난 일요일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이미 결론을 낸 상태라 주가가 10불대 밑으로만 빠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바이아웃은 물론 얘기가 오고 갔을 수도 있지만 거기서 그냥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PIF에서 더 이득이 되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루머에 휩싸인 루시드였고요. 특히나 PIF 락업이 풀렸을 때가 가장 생각이 나는데요. 그 전에 PIF에서 물량을 상당히 쏟아낼 것이다, 이렇게 의견들이 많았었습니다. 결과는 어땠나요? 단 한 주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루머가 사실이라면 공매도 지금 서로 쇼커버링 치고 난리도 아닐 겁니다. 공매도 비중이 상당히 높은 루시드인데요. 그거 커버링 하려면 벌써 60불도 훌쩍 넘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매도 또 때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무 언론 플레이에 휘말리지 마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